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199개 법안에 대해서 모두 무제한 법안을 신청해버리자 여당에서 드디어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여당 및 민주당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얘들이 전부 모여가 회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에 없던 중진회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 연석회의 등을 소집해가지고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인영이죠. 이인영 원내대표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당의 국회장과 국회 마비 사태를 기도한 데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뭔가 대안이 나온 겁니다. 이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타협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타협은 없다. 물론 한국당도 타협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정춘숙이라고 하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나섰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4+1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 엄청난 비상행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 즉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공조하겠다.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한국당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되고 순간순간의 판단을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표결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국회법에서 안 됩니다. 국회법 110조를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도망을 가서 다른 데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생긴 법이냐면은 날치기 처리가 그 전에 종종 있었잖아요. 이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서 2002년도에 여야 합의로 의장석에서라는 장소를 특정하게 된 겁니다. 또는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시각에 예를 들어서 밤 12시, 새벽 1시, 2시, 3시, 4시 한국당이 잠들었을 시간에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 경우 야바이 통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한국당 역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지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더 빨리 보내고 한국당에는 조금 늦게 통지함으로써 그런 꼼수를 부리면 표결 후에 불법성 시비는 일겠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3법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약간. 이런 꼼수를 부리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느냐. 여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안이 어차피 국회로 넘어옵니다. 부의됩니다. 상정만 하면 됩니다. 예산안은 특히 자동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월 1일 내일 부의가 되고 12월 2일 월요일 날 국회에 상정될 겁니다. 만약 내일 어느 일정 시각에 모여가지고 이걸 표결해버릴 수도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을 봐야 됩니다. 예산안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명분 삼아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안 열면 안 되니까 열겠죠. 이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사당들과 함께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순서 등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상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 상정. 순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순서는 선거법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이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국회의장실 측은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아도 본회의를 얼마든지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개최 권한과 안건 상정 권한과 더불어
안건 순서 등을 정하는 의사일정 작성 권한까지 모두 국회의장한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리저리 말을 돌려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국회의장한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국회의장한테 모든 게 다 있는데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한국당이 미처 입장도 하기 전에 표결하면 땡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그 국회 본회의장을 24시간 출동 방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통과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일단 12월 1일 또는 2일이라고 합시다. 날짜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됩니다. 부의는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권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3법을 예산안과 함께 기습 상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문희상이 마음대로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한국당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플러스 4당은 1차 선거법부터 표결을 시도할 겁니다. 표결을 시도하면 불발 가능성이 높죠. 왜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3법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거거든요. 그러면 순수가 있으니까 선거법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겠죠. 그게 내일부터 모레부터 됩니다. 그러면 그게 12월 10일까지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12월 10일까지는 저지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2월 11일 날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안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한번 거친 법안은 무조건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게 법입니다. 무조건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표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집니다. 표수에서 엄청난 차이로 집니다. 이때는 바른미래당도 자기네들이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협조합니다. 완전히 야바이꾼 또는 간첩 같은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12월 10일까지는 저지에 성공한다고 봅시다. 그럼 12월 10일 날 임시회의 개최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표결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통과하면은 이번에 공수처법 남죠. 그럼 공수처법 가지고 한국당 필리버스터 붙겠죠. 그러면 국회 임시회의는 3일에서 30일이거든요. 3일 만에 쫑쳐버립니다. 회기가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희상 국회의장 지맘대로입니다. 그러면 3일 이후에 땡 하면은 4일 지나서는 바로 또 임시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또 공수처법 표결 땡 하고 이번에 검경수사권 이렇게 3일마다 한 번씩 띵띵띵 하면서 다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 경우 한국당이 법적으로 막을 재간이 있는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야바이에는 한국당이 막을 재간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리력으로 저지 가능하냐? 누가 지금 한국당에서 물리력으로 저지할까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람이 몇십 명인데 누가 지금 물리력으로 저지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상황 쫑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을 팽개치고 그냥 환상에만 젖어 있으면 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안건순위 1번으로 선거법을 지정하면 이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희상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문희상의 권한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주당 등이 중단 요청 후 24시간 뒤에는 이거 중단 표결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능성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을 넘어서 5분 후 3, 177명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177명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땡 쳐버리면 됩니다. 24시간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177명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는 막 그렇게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입니다. 이를테면 좋다 한국당 하자는 대로 한다. 재면서 선거법 올려놓는다. 필리버스터 한다. 12월 10일 되면 필리버스터 끝. 그러면 12월 11일 날 임시회의 열어가지고 선거법부터 통과. 그 다음에 공수처법. 그리고 3일 만에 임시회의 끝내고 또 다른 임시회의 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일단 선거법은 무조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돼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선거법을 또 지켜야 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파악되고 있는 한국당의 대책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당이 다음 달 17일 내년 4.15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든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선거법을 제1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자기들과 생각이 맞는 야당과 야합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다. 이렇게 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당의 대안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거법에서 그냥 당하게 생겨 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한국당은 과반은 고사하고 3분의 1 겨우 넘길 겁니다. 100석 겨우 넘길까?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의당은 엄청난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로 잘했다 하고 자유만 하고 있어서 될 일입니까? 이렇게 규탄만 하고 있어서 될 일입니까? 지금 빨리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